예산이 120억, 160억 이게 큰 돈이 아니에요. 지금 넷플릭스는 완전 떴잖아요. 비디오 아트 전시를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보는 프로그램들을 만든다. 택배형 전시를 또 만들 수도 있다. 우리나라 미술관 중에서는 최초일 겁니다. 할 게 많다. 반갑습니다. 울산시립미술관 추진단장 서진석입니다. 추진단장은 울산시립미술관이 향후 내년 11월에 개관하기에 앞서서 모든 준비 과정들, 조직, 소장품, 전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만드는 역할입니다. 제가 전시 기획 쪽으로 20년간을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대한공간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대한공간 루프라고. 다양한 비엔날레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리버풀 비엔날레든가 티라나 비엔날레라든가. 국제적 네트워크를 우리나라 미술계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감히 자부를 하고 있고요. 2015년부터는 약 4년간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관장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울산시립미술관이 굉장히 큰 비전이 있는 미술관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비전과 또 동시대 문화사적 비전과 또 울산시립미술관이 추구하는 비전 이 세 가지가 다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 오게 됐고요. 울산시립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 시대에서 부각되는 사상이 동양사상이거든요. 동양과 서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수평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시기가 왔고요. 일부 역사가들은 통일 신라 시대 때 울산이 실크로드, 동서양의 문화 교류를 잇는 실크로드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중심 플랫폼이었거든요. 중심 항구였고 80년대 이후에 동서양 다양한 국가 간의 교류라는 것은 위계가 있는 세계화였어요. 실크로드라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수평적 교류거든요. 문화적 다양성이 공존하고 차이가 아니라 다름으로써 존중을 받으면서 같이 상호 호혜하는 세계화, 그런 의미에서 실크로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 울산이 중심이 돼서 아시아 국가 간, 아시아와 유럽과 미주 간 다양한 문화 활동들을 수평적으로 해나가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함으로써 제가 생각하는 그런 비전을 구체화시킬 수가 있겠죠. 울산이 에코 도시지 않습니까? 테크놀로지와 에코로지가 어떻게 융합이 될 것인가, 이런 게 문화사적 화두인데 울산이 기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거든요. 모든 시대사적 맥락과 울산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결합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서 울산이 앞으로 현대예술 하나의 중심구로 부상이 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저는 가장 많은 도시라고 보고 있고요. 울산이 가지고 있는 어드밴티지는 새로운 미술관을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무엇인가 새로 만든다라는 거는 어떤 그림이든 우리가 새로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향후 이제 울산시립미술관이 첫 번째로는 21세기의 키워드, 전지구성, 융합성, 다양성, 실험성 키워드 아젠다들을 융합시켜서 예술로서 만들어내는 미술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공유 미술관,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경계가 없고 또 다양한 장르 간의 구분이 없는 모여서 같이 교류하고 문화를 즐기고 서로의 미적 가치관도 공유하는 오픈 플랫폼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에코놀로지와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미술관. 기술 매체 기반으로 하는 예술관들 중에서는 독일의 ZKM이라든가 일본의 YCAM 같은 경우라든가 성공적이라고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선도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주 실험성 개념으로는 뉴욕의 뉴미지움도 잘하고 새로운 기회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술관이 기술 매체 기반의 디지털 아트 쪽으로 간다는 것도 딱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 시대, 언택트 시대에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예술을 모든 거를 디지털화해서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방법. 지금 넷플릭스는 완전 떴잖아요. 저희가 비디오 아트 전시를 하는데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오픈된 공간에서 보는 프로그램들을 만든다라든가 온라인을 통한 화상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작품을 관람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거리두기 모델을 제시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작품이 직접 개개인한테 찾아가는 택배형 전시를 또 만들 수도 있다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저희가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내용적 주제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한중일 그리고 유럽권의 큐레이터들과 같이 다중지성을 활용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예술적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서 만들어내가는 그런 협업 전시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120억, 160억, 100억 이게 큰 돈이 아니에요. 작품 하나 사면 땡일 수도 있어요. 김한기 선생님께 그렇게 팔렸죠.
예술 작품을 성과 위주로 사면은 예산은 감당이 안 되고요. 5년 뒤, 10년 뒤에 피카소가 될 거, 고호가 될 작업, 그거를 미리 사서 엄밀히 말하면 이건 투자 개념이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는 2, 30년 걸렸지 않습니까? 고호 같은 경우는 죽은 다음에 유명해졌는데 요즘에는 그게 5년 안에 소비지에서 위치제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작품 가격이 1,000만 원짜리가 60억이 돼버리는. 대표적인 게 중국 작가들, 장샤오깡이라든가 유엔민준이 그랬거든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외 예술 소장품 제안위원들을 짤 겁니다. 기존의 미술관들은 국내인들로만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국제까지 할 겁니다. 그게 아마 최초일 겁니다. 우리나라 미술관 중에서는. 그래서 진짜 미학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 높은 작업을 선정을 하고 프로세스가 완성도가 있으면 유명해질 그런 작업들을 많이 소장할 수 있지 않을까. 울산 지역이라고 한다면 향유자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매개자들도 있을 거고 창작자들도 있을 겁니다. 향유자는 대부분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들이죠. 새로운 미래의 향유자들은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확장적 예술에 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저희 미술관은 그런 쪽도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요. 창작자들은 말 그대로 예술가들이거든요. 울산시립미술관이 그런 지역 창작자들의 버팀목이 돼줘야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소장품을 구입해 줄 수도 있고요. 제가 지향하는 거는 장기적 플래닝입니다. 작가가 스스로 글로벌 생태계에서 생산 활동에서 경쟁력을 갖고 글로벌 예술가가 될 수 있게끔 나아가는 포트폴리오 리뷰라든가 작가 워크샵이나 세미나라든가 국내외 큐레이터, 기획자들과 협업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만든다라든가 또 출판물, 작가의 도록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의 배포라든가 매개자, 소위 말해서 울산시에서 내가 큐레이터가 되고 싶어, 내가 비평가가 되고 싶어, 내가 아트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어 이런 매개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다양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할 게 많다. 한국학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수입학이거든요. 두 번째 단계가 비판학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립학이고요. 네 번째가 창조학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시기가 자립학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도 똑같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삼성이나 LG가 했던 전략이 fast follow 전략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fast follow가 아니라 새로운 거를 create, 그러니까 창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현대미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근현대미술이 사실은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요즘에 예술 전문가들이 근대부터 현대까지 정체성은 무엇인가 스스로가 연구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울산시립미술관도 미디어 아트를 표방하는 미술관으로 가지만 근현대 문화사적 담론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생성을 해내고 그 생성한 담론을 기반으로 미디어 아트, 디지털 아트까지 확장되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자립과 창조입니다. 모 경제학자가 얘기하듯이 이제는 기업들이 문화를 팔아야지 제품을 팔면은 문화를 파는 기업이 하청업체로 다 전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파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를 파는 거지. 심지어는 자체적으로 생산도 안 하죠. 근데 마진율이 제가 알기로는 40%가 넘죠. 저희가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마시게 가는 게 아니라 문화를 즐기러 가듯이 아트의 산업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는 문화예술이 바로 경제적 활성화와 연동이 됩니다. 도시 지역 경제 활성화 했었을 경우 다음 처음 생각하는 것들이 예술, 문화, 트렌디한 사람들이 모이는 문화예술이 활성화가 되는,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 경제도 같이 살아나는, 기업 자체도 갑자기 2000년대 이후 들어와서는 예술가들이랑 콜라보레이션을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업의 이미지를, 제품의 이미지를 크리에이티브한 창조적 문화라는 개념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향후 울산시립미술관이 활성화가 되면 다양한 경제적 활동이 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새로이 만들어질 울산시립미술관에 관해서 기대가 엄청 많거든요. No risk, no gain이잖아요. 리스크가 없으면 큰 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해야죠.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